네,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을 해 주실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덱을 좀 보시면 현재 71점 덱과 71점 덱 체인 없이 네, 하시면 그럼 체인 없이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네.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죽여 놓을게요. 뭐 두 분이서 대화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드라이브님과 제이크님이라고 불러볼게요. 드라이브님과 제이크님이시고, 덱이 일단은 덱명이 잠깐 좀 수정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디엄과 아브라블리, 뭐 이렇게 불리는 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16강 마지막 대회. 저도 뭐 오늘 세 번째 중계죠. 뭐 세 번째 중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자, 덱 소개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아브라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엠버 저장고가 있고요. 그리고 돌연변이 카드들이 있고 생텀 생명체로 이제 필드를 좀 잡아내는 덱인데, 속죄 파장으로 이제 그 데미지 짤딜을 좀 넣어주고, 말레피콘도 있으니까 짤딜이 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짤딜을 좀 넣어주고 한 번에 이제 엠버를 좀 휩쓸어 버리는 그런 덱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님의 지금 나온 애상의 전령 포디엄은 벽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필드를 좀 깔아주고 방어를 하면서 뭐 상대방 좀 필드를 견제해주는 그런 덱일까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두 분 다 71점짜리 덱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인 페널티는 없는 상황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저도 뭐 요것저것 좀 설정을 하고 마저 중계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우리안을 선택을 해서 지금 나팔수 옥타비아를 내주셨죠. 그리고 신흥 뿔피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지금 엠버 컨트롤 굉장히 하기가 좋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리안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저는 그 하우스 같아요. 엠버를 가지고 사실 장난 핑퐁질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재밌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어지는 상황은 이 드라이브님의 턴이고요. 드라이브님은 지금 5장의 핸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고스보다는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하셨고요.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주변 상황 파악을 먼저 선택을 해서 드로우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과 전선사수를 통해서 보너스 기호를 가지고 좀 여러가지 이득을 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전선 주변 상황 파악에 이어서 측량도 지금 내 덱 위에 있는 카드를 좀 확인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서순을 맞춰가지고 이제 한 장은 버리고 한 장은 뽑고 이런 식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턴에 남길지 말지 뭐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사수를 통해서 우호적인 생명체보다 수가 많으면 카드를 뽑는데, 마저 드로우를 보진 않았어요. 조금 더 큰 이득을 보겠다,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이크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제이크님은 지금 속죄 파장이 달려 있기는 한데, 생텀을 이용을 해서 성랑군 중에 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강타를 이용을 해서 데미지를 좀 입혀 놓는다면, 근데 강타가 좀 너무 강하죠. 강타를 이용을 해버리면 사실상 남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속죄 파장 각을 더 좋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디스를 선택을 해서 엠버 이득을 보기에는 지금 무덤 파헤치기를 통해서 버림 더미에 있는 카드를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스보다는 생텀을 좀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난 군중으로 2 데미지를 넣었어요. 말레피콘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2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속죄 파장을 통해서 전부를 회복을 시켜주고 3 엠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타를 이용을 해서 이웃한 생명체 둘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무언가 킥수 선택을 해서 전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로봇 폭탄을 이 체력까지 남겨주나 했는데 아예 잡히네요. 아, 우호적인 생명체를 사용하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 봤는데 성난 군중으로 아예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난 군중의 전투에 사용하기 전 효과로 성난 군중을 드로우하고 그리고 4 데미지를 넣고 옆에 있던 모험가 키수까지 데미지를 넣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디스 세력을 선택을 하셔서 인프 폭탄을 가지고 우호적인 생명체였던 정비공을 제거를 하고 파괴를 하고 그리고 나팔수 옥타비아까지 저 신호용 뿔필이 이득을 보는 상황을 좀 제거를 배제를 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 잠시 그 방송 홍보를 하고 오느라 약간 턴이 좀 꼬였고요. 자, 지금 디스 행동을 전부 다 수행을 하시고 나서 제이크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제이크님도 이제 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엠버를 조금 털리는 바람에 이제 용광이 때문에 엠버를 좀 털리게 됐죠. 디스를 선택해서 디스의 필드를 좀 깔아주고 버림 더미에 지금 그 원하는 카드가 좀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튼 무덤 파헤치기를 선택을 해서 하나를 보관 영역에 들여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까? 나팔수 옥타비아가 들어갔네요. 나팔수 옥타비아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요. 분명히 타이밍을 좀 제대로 흔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잘 선택돼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이크님은 엠버를 6개까지 만들어 줘서 턴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턴이 이제 드라이브님께 왔는데, 드라이브님은 일단 이번 턴에 덱이란다. 엠버를 견제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포지에 체크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다중조회를 통해서 보관 영역에 있는 카드들 먼저 데려왔네요. 그럼 정비공을 비등작용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체인을 하나 얻더라도 상대방의 엠버를 절반으로 줄여서 견제를 제대로 해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정비공과 무한 다중조회를 통해서 좀 아카이브를 시켜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카이브된 카드들은 지금 조금 늦게 뜨고 있는데 범용 번역 장치랑 속박 코일로 업그레이드 카드가 2개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지금 현재 스타 얼라이언스가 4장 현재 잡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시켜주기가 좋다. 지금 보시면은 전선사수 행동 카드고 공룡화된 외계인 한 마리에게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좀 붙여줄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선택인지는 잠시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이크님께 턴이 넘어갔죠. 저는 디스하고요. 네, 디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지금 아카이브에는 사우리안, 나팔수 옥타비아 들어있고요. 핸드에 있는 디스는 지금 뼈절단기랑 무덤 파헤치기를 일단 먼저 선택을 생각의 틀을 너머를 사용을 하셨군요. 생각의 틀을 너머를 사용을 해서 딱히 공룡화된 외계인을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핸드에 유일하게 있던 스타 얼라이언스 생명체를 버린 거기 때문에 보너스적인 획득은 못했지만 상대방을 좀 제대로 견제했다. 그리고 바늘 두더지는 피해를 받은 상태였던 신더를 아예 행동으로 죽여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턴에 우호적인 생명체가 하나가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쵸? 어떤 거 파괴됐습니까? 어쨌든 이제 뼈절뱅이가 준비된 상태로 들어와서 데미지를 넣어주는 선택까지 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엠버 싸움보다는 필드 싸움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하셔서 아카이브 했던 카드들을 일단은 불러왔고요. 전선사주를 먼저 사용을 해서
맥스. 아카이브된 카드를 불러온 게 아니라 전선사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차이값만큼 여기 있는 드로우를 봐줬죠. 3장을 드로우를 본 거고. 근데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가 많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한 이득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속박 코일을 먼저 이용을 해서 성남 군중을 잡아서 성남 군중이 드로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일단 막아놓은 상황이고요. 삼성 로버를 이용을 해서 범용모역 장치까지 붙여줘가지고 지금 용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좀 얻을 수 있게끔 선택을 해준 상황입니다. 보너스 기호가 굉장히 잘 발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좋은 상황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핸드에는 디스 3장과 로고스 3장을 남겨둔 채로 턴을 종료를 했습니다. 자, 제이크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제이크님은 생텀 3장과 사오리안 3장이 잡혀 있고 현재 필드에는 생텀 1장 그리고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이 잡혀 있어서 포획을 한 요런 엠버들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턴에 아예 이런 성남군 중에 있는 엠버를 좀 옮기면서 필드에 사우리안들을 좀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관 영역에 있던 나팔수 옥타비아가 아니라 따로 뽑힌 나팔수 옥타비아예요. 나팔수 옥타비아로 포획을 계속 해주면서 지금 상대방의 엠버를 폴리아사우루스를 통해서 자꾸 가져와주는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우루스 의장도 중간에 있으면 원하는 카드를 계속해서 뽑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좀 나에게 안 좋은 약간 부작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가져와 줄 수도 있겠는데 추방을 이용을 해서 성남군중을 보냈어요. 지금 속박 코일이 달려있는 이 성남군중을 보내줬습니다.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마침 성남군중이 다 뽑혔기 때문에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엠버를 하나 그리고 포획해놨던 거 지금 엠버가 올라가 있는 성남군중을 보내고 말레피콘에 올라가 있던 엠버를 지금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가지고 가져온 상태죠. 해서 체크를 선언하게 됐고요. 턴이 넘어가서 드라이브님은 디스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뼈절단기를 정수의 저울을 이용을 해서 뼈절단기를 사냥을 한 다음에 용광이로 뭐 이것저것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숙한 해상까지 사용을 해서 버림덤이 놓인 모든 생명체를 보관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관 영역에 디스에 해당하는 생명체들, 좋은 생명체들이죠. 보너스 기호는 딱히 없지만 용광이가 있기에 일단 좋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태의 그 보관 상태를 좀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하나의 키를 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님도 레디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턴이 넘어간 상태고요. 자, 지금 핸드에는 생텀이 4장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필드적인 우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카드는 사우리안이에요. 그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작 컴파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지를 해서 지금 3마리의 생명체들이 전부 가호를 받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일단은 나와줬고요. 백부장이 엠버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이긴 한데 지금 그게 유리하려면 승격을 좀 시키고 포획을 좀 하고 이렇게 선택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사우루스 의장이 승격을 하면서 핸드에 있는 어둠의 백부장을 한 장 더 가져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백부장을 낼 때 보시면은 데미지 기호랑 캡처 기호가 붙어 있어서 또 유리하게 상황을 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팔수 옥타비아는 잡아줬죠. 한 마리를. 누굴 잡아줬습니까? 여기 탐사용 로버를 잡아줬습니다. 탐사용 로버를 잡아줬고 굳이 지금은 포획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획을 할 필요는 없고 수확을 해도 될 것 같고 뭐 전투를 한 템포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확을 한 모습이죠. 그렇죠? 수확을 해서 4개의 엠버까지 얻어준 상황이고 다음 턴에 지금 생텀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챔피언 에너필도 잡혀 있고 뭐 데미지를 딱히 넣을 만한 카드가 뭐 더 이상 있진 않지만 뭐 이번 턴에 상대가 가호를 달고 있다라는 이유로 데미지를 조금씩 입혀주고 누군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속죄의 파장을 가지고
좀 유리하게 지금 엠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턴은 다시 드라이브님 턴이 됐고요. 핸드에는 로고스가 3장, 스타 얼라이언스가 2장 잡혀 있습니다. 필드에 그런 친구들이 딱히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이번 턴에 뭐 좀 더 펌핑을 시킨다거나 그러긴 좀 어려워 보여요. 엠버를 일단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되고 다음 턴에 사오리안들이 수확을 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고스를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쵸, 로고츠를 선택을 했죠. 그럼 양전자 번개를 바탕으로 데미지를 좀 입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뭐였습니까? 속죄 파장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 약간 두근두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현 씨는 뭐 특별하게 뭐 초반 상황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생텀을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턴에 수확을 안 하면 그만이야. 야, 이거 땡큐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미지가 다 꽂혔는데 이번 턴에 속죄 챔피언 어떻습니까? 속죄 파장이 그쵸, 속죄 파장을 가지고 이거 엠버 이거 챔피언 에너필 내주면서 2뎀 넣어주고 가호 하나 깨주면 되겠죠. 2뎀 넣어주고 그럼 1뎀 들어가니까 생텀하고요. 그쵸. 그리고 데미지 넣어주고 그러면 1, 2, 3, 4, 5, 5개의 엠버를 호로록 해버릴 수가 있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 그림이 나올 것인지 저도 약간 두근두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돌격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돌격에서 이제 보너스 기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돌격 능력 그 효과가 플레이하는 각 생명체가 2 데미지를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성남군중을 내주면서 챔피언 에너필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이게 다 데미지 입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죄 파장으로 총 8? 아니요, 7개 있죠. 7개 엠버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나눠서 들어갑니까?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1데미지씩 해서 가호를 까줬고요. 그리고 2데미지를 돌격 효과로 인한 2데미지를 정보의 현신에 넣어줬습니다. 성남군중 2마리가 나가주고 2뎀씩 그쵸, 나눠서 넣어줘야죠. 이 속죄 파장 최고 효과로 효과 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쵸, 2뎀 났습니다. 이제 속죄 파장, 와, 속죄 파장 대박이다. 6개가 벌렸죠. 지금 엠버가 12개가 터졌어요. 와, 이런 콤보가 나오네요. 와, 제대로, 와, 진짜 재밌다. 좋은 콤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미 두 번째 키 체크가 아니라 뭐 사실상 두 번째 키는 이거 열린 거고요. 세 번째 키까지도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포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잡혔어요. 지금 디스를 선택을 하셨는데 용광이를 내서 이제 좀 견제를 좀 해주겠지만 이 상황을 역전하기가 쉬울까요? 뭐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테니까 뭐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보너스 기호가 좀 달려있는 향락주의 그리고 뭡니까 이거? 돌격. 돌격도 좋게 활용이 됐기 때문에 돌격 요 카드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어쨌든 세 번째 포지까지는 막았어의 정도는 만들어줬는데 뭐 그것도 사실 지금 그렇게 그 키코스트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포획이 좀 유리한 그런 하우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경기는 기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섣부른 얘기일 수 있죠. 아까 이제 5조 경기만 해도 역전이 2경기 전부 역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은 얼마든지 이제 드라이브님께도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 9개에서 더 이상 엠버를 견제해주지 못하고 제이크님이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확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지금 뭐 포획 견제도 한 타임포 해서 드라이브님의 첫 번째 키 포지 타이밍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획을 둘이서 하고 이 백부장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가지고 또 엠버를 벌어주면 일단 상대방도 흔들면서 나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약간 돌아가는 수를 그냥 요 이제 디스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텀을 먼저 이용을 해서 챔피언 에너필과 성남군중 그리고 성남군중을 이제 캡처까지 하나 해줬고요.
이거는 원래 있던 카드들이죠. 그냥 다들 립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색단의 기수가 나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천편 NNP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남 군중을 죽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엠버를 획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7개까지의 엠버를 다시 획득을 해서 되겠네요. 체크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상대의 키를 포지하게 그냥 뒀어요. 굳이 내가 저거 견제하면서 힘을 빼기보다는 네, 원막 쓰는 그냥 거. 네, 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됐고, 자, 벌써 첫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네, 다시 네, 고생하셨습니다. 첫 경기는 제이크리 님께서 승리를 하셨고, 두 번째 경기도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승리하신 덱은 사용을 못 하시니까 이제 다른 덱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드라이브님께서는 아까 사용했던 덱 포함해서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파구 알려주시면 제가 봤습니다. 네. 덱은 정했고요. 네, 저도 그 하나 남은 덱을 골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쪽이 점수가 3점 높으니까 체인 1점 받았습니다. 네. 모두 승인해 주시고요. 체인을 걸고 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자, 쉬는 시간 없이 두 번째 경기까지 계속해서 바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덱이 바뀌었어요. 모호하게 등록하는 화학자 노티어스라는 덱인데, 보시면 어둠의 하수인 3장이 들어있고요. 언테임드의 니플 여왕, 니플 유인원 3장, 뭐 글로리나의 수행원과 어둠의 영 글로리아나 해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덱들이 일단은 갖춰져 있고, 디스로 가는 관문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제압기가 정리기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실게요. 일단은 5150이 깔려있는 상황이고, 글로리아나 수행원이 먼저 나왔고, 니플 여왕도 나온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를 선택을 해서 기괴화된 악마 신더가 깔렸고, 영혼의 바이올린이 이제 깔렸는데, 필드에 깔렸는데, 경로를 시키죠. 상대방에게 주로 경로를 시켜서 나한테 들이받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반부에서는 뭐 이 정도가 깔린 상태고, 서로가 엠버를 하나도 먹지 못한 채로 디스를 제이크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하수인이 이제 적대적인 생명체 모두에게 데미지를 1씩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굳이 넣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들끓는 아수라장을 통해서 데미지를 5를 입혀줬습니다. 엠버 하나는 이제 뭐 보너스 카드 정도로 이제 먹어줬고요. 다 파괴된 애들 치워주시고,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필드에 뭐 탐사용 로보와 그에 대한 어떤 그 옵저비맥스가 붙여지겠죠. 이거 신더에다 붙여주시네요. 그리고 드로우 효과가 붙었어요. 그리고 드로우를 접근 거부에 붙어줬고요. 접근 거부는 수확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니플 여왕에다가 붙여줬습니다. 해서 엠버와 드로우가 붙었고, 또 드로우가 마침 스타 얼라이언스로 떴어요. 공룡화된 외계인 나오겠고, 승격 안 시키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턴이 넘어갔어요. 수학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플 여왕은 뭐 공격을 하겠죠. 전투를 바로 해서 신더를 일단 신더에게 갖다 박은 상황이고요. 신더는 이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무리 부르기를 통해서 일단은 니플 여왕만 다시 좀 데려와 줬고요. 엠버 하나를 받아준 상황입니다. 니플 여왕을 좀 좋게 쓰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환영의 묘회를 내서 바로 어둠의 하수인을 수확을 시켜줬고요. 생명체를 전부 깔고 신더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냥 니플 여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던 행동 같습니다. 자, 그리고 턴이 넘어와서 드라이브님은 로고스를 선택을 하셨고, 로고스가 지금 3일 데미지를 입혀줬죠. 네, 입혀줬고 정리가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정보의 현신과 로봇 부턴을 일단은 붙여준 상황이에요. 발동을 하면서
그리고 뒷조사가 발동이 됐네요. 뒷조사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언테임드는 데미지를 주어서 어, 없앤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지 네, 못하는 로봇을 상황으로 전자동 만들어 진공 놨습니다. 청소기로 카드 한 그리고 장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동 진공 청소기로 카드 한 장을 보고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어떤 카드를 보관을 했냐? 수하고요. 엄숙한 행동을 보관을 했어요. 들어오면 돼요. 해서 내 핸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한 그런 카드를 좀 선택을 해줬고요. 흑요석 풀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벼운 잔잔바리 필드를 한번 쫙 깔아주고 내가 2턴 땡겨서 이제 키를 좀 만들어 주겠다. 아까 타이밍에도 이런 흑요석 풀보 각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도 그런 각이 좀 좋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하수인이 또 깔렸고요. 어둠 속에 숨는 자가 드로우를 보면서 이제 깔렸는데 뭐 드로우 효과가 지금 뭐 엄청 좋게 받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에 스타 얼라이언스가 5장 들어온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음 턴에 스타 얼라이언스 각을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압이 2장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상대방의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당장 뭐 정리가 될 각은 안 나오네요. 당장 정리가 되진 않겠지만 뭐 누군가를 좀 기절을 시켜주면 뭐 도움은 될 테니까 진압이 좀 좋게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가 나와서 지금 탐상 로버를 붙이고 니플 여왕에게 데미지를 넣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효과로 공유화된 외계인이 3장을 확인을 해서 한 장을 뽑고 한 장은 맨 밑으로 맨 밑에다가 놔주겠죠. 한 장을 맨 아래로 내려놓은 다음에 한 장을 뽑고 네, 한 장 드로우를 했습니다. 마침 스타 얼라이언스가 잘 나와줬어요. 우호적인 생명체보다 적대적인 생명체가 많아야 내가 드로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카드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데미지를 넣어서 니플 여왕을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보너스 기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 장을 뽑고 나머지 2장은 원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 파악을 이제 사용을 해줬고요. 로봇 북턴으로 이렇게 하고 네, 공룡화된 외계인으로 로봇 북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로봇 북턴은 이제 뭐 수확을 해줬고 수확을 해서 이제 카드 한 장을 플레이를 했고 주변 상황 파악을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전선 사수를 바로 사용을 해서 엠버를 하나 가져오고 데미지를 좀 입혀주는 데다가 니플 여왕을 잡는 데 사용을 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속박 코일을 어둠 속에 숨는 자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스타 얼라이언스가 핸드에 5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이크님이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겠죠. 자, 이제부터 데미지를 좀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체들은 전부 왼쪽에다가 깔아주면서 일단은 뭐 어렵지 않게 그냥 깔아놓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계의 훈련을 사용을 해서 세력 종류마다 포획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개 정도 포획을 합니까? 2개 정도 포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개 포획을 했네요. 1개 포획을 해줬고요. 그리고 진압을 이용을 해서 지금 공룡화된 외계인을 일단 기절을 시켜놨고요.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님은 아까 이제 체크가 됐었는데 제가 상황을 체크하지 못했네요. 드라이브님은 이제 체크가 되어 있던 엠버를 통해서 첫 번째 키를 포지를 해준 상황이고요. 로고스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지금 필드에 로고스가 뭐 2마리 정도밖에 안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체크를 했으니까 비등작용 이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엠버를 전부 다 잃게 해준 상황이고요. 양전자 번개로 이제 필드를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흑요석 풀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필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작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이 일단은 제작 컴파일러를 깔아놨죠. 상대방이 열쇠를 제작을 하면
내가 필드를 좀 쌓아놨을 때 가호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에 한번 이 필드를 다 깔아주고 한번 키를 포지하게끔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모험이긴 하죠. 굳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폭탄을 이용해서 엄숙한 해상을 사용을 했고요. 엄숙한 해상을 이용해서 디스 카드가 보관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의 현신으로 수확을 하고 교란기를 지금 정보의 현신에다가 붙여줬어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효과를 이용을 해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상대방의 체인을 하는 대신에 이제 보관을 좀 해줬습니다. 정수의 거울이 보관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필드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다시 한번 제이크님이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필드를 좀 깔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필드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감지기 관리자 가르시아를 좀 내줬고요. 경비용 안드로이드가 도발 상태로 나가서 지금 다들 좀 막아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둠 속에 숨는 자에게 옵저비 맥스까지 붙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숨는 자가 전투엔 사용될 수 없지만 수학을 통해서 좀 이득 보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디스가 지금까지 좀 핸드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디스 턴이 좀 꼬여서 어둠 속에 숨는 자가 좀 놀았는데 이제부터 좀 행동을 해주겠죠.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님이 이제 턴을 받으셨고 디스를 선택을 해서 핸드에 잡혀있던 카드들을 전부 확보를 했어요. 근데 용광이가 2장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5개까지 엠버를 높여놨는데 다 털리게 생겼죠. 자, 어떤 카드들이 제거가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에 현재 잡혀있는 카드들은 정수의 저울, 엄숙한 해상까지 있기 때문에 보관과 유물 시너지를 좀 내기에 좀 좋은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거된 카드는 무리 부르기, 니플 유인원과 니플 여왕에 좀 시너지를 내는 무리 부르기를 일단 제거를 해줬고요.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견제를 한 정리기로 사용하는 것까지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압의 보너스 기호, 그리고 외계 훈련의 보너스 기호를 활용을 해서 지금 엠버를 4개를 싹 털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드에 잡혀있던 나머지 디스 카드들, 바늘두더지랑 기계화된 악마까지 플레이를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드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노티어스 덱에는 디스로 가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가호가 붙여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템포를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핸드에 현재 디스로 가는 관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유리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둠의 여왕 글로리아나가 들어왔지만 엄테임드에 속하지 않은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내 손으로 되돌리는 게 뭐 플레이 효과가 뭐 어마어마한 게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유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디스를 하고요. 네, 일단 디스를 선택을 했죠. 아까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서 스타 얼라이언스가 안 되죠. 이거는 뭐 얘 데리고 와 봐야 플레이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효과였고 그거는 이제 무시하면 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둠 속에 숨는 자가 수확을 해서 전선 끝에 있는 카드 중 하나를 되돌릴 수가 있죠. 로봇 폭탄을 되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기계화된 악마는 나와 있어도 뭐 큰 그건 없는데 유물을 올렸군요. 네, 유물을 띄웠습니다. 어떤 유물을 띄웠냐? 진공청소기가 자꾸 시너지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물을 일단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민을 갑옷으로 엠버 2개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바늘두더지를 이용을 해서 나를 데미지를 주지 못하게 좀 견제를 좀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데미지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으면 아까처럼 이제 속죄의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엠버를 호로록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카드는 없죠. 일단 디스 현재 더 깔아줘야 되는 카드는 미주알 고주알과 이제 뼈절단기 전도가 되겠습니다. 전투로 하수인을 없애줬어요. 어둠의 하수인을 가지고 이제 모두에게 데미지 1D를 좀 넣어줬고 야 이거 속죄의 파장 각 달달한데 그죠? 네, 제대로 보지 못하네요. 일단은 뼈절단기가 나왔고요. 뼈절단기로 뭐 사냥을 할 수도 있고 수확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수확을 해서 일단은 상대방이 또 포지 타이밍을 흔들까봐 일단은 엠버 하나를 더 받아줬습니다. 디스로 가는 관문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키까지 포지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턴에 디스를 이용을 해서 엠버를 한번 쭉 당겨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디스를 선택을 해서 네, 수확을 먼저 쭉 해주겠다. 일단은 기괴화된 악마로 수확을 하면 한 장을 드로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해준 모습이고요. 특별하게 뭐 디스 카드를 더 뽑지는 않아서 일단은 그냥 미주알 고주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풋 함정을 부수고 네, 정수의 저울로 인풋 탐정을 부수고 신더를 다시 한번 세우고요. 신더로 수확을 해서 우호적인 생명체 하나를 부셔야 되는데 여긴 기계화된 악마를 기계된 악마를 부셔서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더는 스턴이 제거가 됐고요. 아직은 상대방의 포지 타이밍을 흔들지 못했는데 지금 내가 그러니까 드라이브님이 다시 한번 6개까지 체크를 좀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번 게임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자, 일단은 체크가 된 상황이고요. 제이크님께 턴이 넘어갔는데 이번 턴에 열쇠를 만들면서 지금 제이크 제작 컴파일러 때문에 여기 디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드라이브님의 생명체들이 전부 가호를 받았어요. 이러면 좀 애매하죠. 이거를 잡을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뭐 탈출을 하든지 포획을 하든지 해서 상대방 엠버를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디스를 선택을 하셨고 디스로 가는 관문을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이거 지금 가호밖에 안 벗겨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둠 속에 숨는 자로 일단 수확을 해서 뭐 어떤 걸 올려줍니까? 유물을 또 올려줄까요? 유물을 올려줄지. 일단은 가호만 떼줬습니다. 수학으로 이제 손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가호가 방지를 해줬기 때문에 가호만 좀 떼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뼈절 당기는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로 가는 관문을 사용을 해서 이러면은 끝났죠? 네, 이렇게 되면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뭐 굉장히 경기가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3경기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선수분들도 지금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마무리하시면서 바로 경기를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지금 일단은 방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올 덱들은 그러면 정해진 거죠. 이제 노티어스와 페이드라는 덱이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골랐고요. 이 덱은 6점 차이가 나니 체인을 3 보여줍니다. 자, 체인 3개를 받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74점과 68점짜리 덱이에요. 체인 3개로 3턴의 드로우 제한을 좀 받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화는 잘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노티어스 덱이 약간 시너지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용광이가 그런 것들을 잘 차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님의 이번 상하탑은 하나밖에 못 가야죠. 그렇네요. 성공.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로고스 네. 네, 상하탑은 유물 견제에 좀 특화된 덱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떤 카드를 가지고 유물을 견제를 하느냐. 그다음에 빌려갑니다가 2장이 있네요. 빌려갑니다가 2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드 빌럼의 콤보가 좀 가능하고 뒷조사도 있고요. 자동 부호기도 있고요.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사이클도 빠르게 돌리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필요한 카드들을 더 많이 쓰겠다. 거기다가 첫 턴 자동 부호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동 부호기로 이제 로고스를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장을 버리면서까지, 지금 엉성한 실험을 버린 건가요? 아니면 실어증을 버렸을까요? 버리면서까지 지금 아카이브를 하나를 더 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된 덱은 다행히도 같은 생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핸드에 4장이 생텀인데 아카이브 된 것까지 이제 확보를 하면 내가 체인을 3개나 안고 시작을 했지만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생텀으로 한번 필드를 싹 깔아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3경기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 자, 그리고 제이크 선수는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서 진압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진압을 쓰기가 애매합니다. 진압을 사용을 하면 그쵸, 이렇게 내 거에다가 스턴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달려있는 보너스 기호 엠버를 좀 확실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압을 사용을 해서 좀 패순환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영역에 있는 모든 카드를 가져오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생텀을 선택해준 드라이브 선수고요. 서기 파비안을 먼저 내줘서 이제 포획이 달려있으면 전부 탈취를 하게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마침 두 친구가 보너스 기호로 탈취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기 파비안의 능력으로 엠버를 전부 다 가져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란한 지실도 있어서 양쪽에 있는 카드들을 광신도의 사명을 뭐 다시 한번 기절을 시키는 건데, 뭐 기절 효과보다는 1데미지를 넣어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광신도의 사명이 붙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항상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지금 필드에 4마리의 생텀을 깔아주면서 상대방의 필드에는 하수인 생명체를 하나만 놓는 선택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스로 가는 건물을 먼저 사용을 해서 필드에서의 어떤 유리함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정리를 다 광역기를 통해서 전부 정리를 해놓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정리하고 흑요소 풀물을 버렸나요? 생탐하겠습니다. 베리노는 흑요소 풀물을 버렸어요. 굳이 깔지 않고 버린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생텀을 이용을 해서 베리논으로 필드에 깔려있는 덧쟁이를 잡아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테임드를 선택을 하셔서 핸드에 잡혀있는 3개의 카드를 전부 사용을 해줬고요. 전부 다 뭐 그냥 플레이 효과가 없는, 플레이 효과가 딱히 없는, 뭐 무시할 만한 그런 생명체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 필드에 깔아주고 턴 종료를 하셨습니다. 다시 턴은 드라이브님께 넘어왔고요. 빌럼은 하이드랑 콤보가 좀 나기 때문에 당장은 쓰기가 좀 애매하고 핸드에 5장 잡혀있는 섀도우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빌려갑니다를 뭐 지금 유물을 지배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가 없죠. 지금 그것 때문인가 봐요. 여기 흑요소 풀물을 쓰지 않은 이유가 빌려갑니다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 흑요소 풀물 잘못 깔고 아까 보니까 필드가 이렇게 깔리던데 이거 잘못 놨다가는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드를 흑요소 풀물을 아예 버려서 내가 안 쓰겠다라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련변이 소매치기가 나와줬고요. 긴 손가락 조니가 필드에 깔리면서 기회주의자까지 받아줬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포획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겠고요. 긴 손가락 조니를 이용해서 지금 돌연변이 생명체들이 전부 탈취, 죽었을 때 죽음의 메아리 효과로 탈취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특징적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 지금 그쵸, 이렇게 되면 탈취를 한 셈이겠죠. 죽으면서 효과가 발동이 되나요? 발동이 안 된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엠버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언제 죽었든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필드에서 좀 위협이 될 만한 생명체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죽은 생명체를 이용을 해서 내려앉는 새벽을 내고 핸드에 대개 이제 내 언테임드 생명체들을 섞어 놓은 모습이죠. 핸드에는 지금 스타 얼라이언스가 5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음 턴은 스타 얼라이언스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드라이브님이 첫 번째 키를 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선택을 했죠. 핸드 로고스 카드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란기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맹수화된 로봇을 내주면서 포획을 지금 4마리에게 골고루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교란기를 베리논에게 붙여주고 빌럼도 일단은 내보낸 모습입니다. 빌런을 내보냈기 때문에 하이드만 붙어줬네요. 하이드가 붙어줬으니까 다음 턴도 빌럼이 죽지 않는다면 하이드를 내서
시너지를 좀 보는 게 좋겠죠.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고 핸드는 좀 돌리지 못하더라도 이 둘이 핸드를 계속해서 돌리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다음 턴에 로고스 어떤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턴에는 필드에 깔려있지 않은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이 빌런과 하이드의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엠버 추적군이 나오면서 지금 포획 상태에 놓여있는 모든 하수인에게, 빌런을 제외한 모든 하수인에게 이 데미지를 입혀줬고요. 불순물 제거로 이제 생명체 하나를 제거를 했죠. 맹수화된 로봇을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헤이든 옥스윙까지, 탐사용 로봇까지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핸드에 있던 모든 카드들을 다 털어줬고, 디스 3장과 언테임드 3장을 드로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턴에는 저라면 로고스를 선택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핸드에 더 많이 잡혀있는 섀도우를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은신처가 잡혀 있어요. 은신처가 잡혀 있고, 예술은 파괴다 행동 카드들과 유물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필드를 좀 강화시킨다라기보다는 보너스 기호를 확실하게 좀 가져가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겠고요. 예술은 파괴다를 선택을 하셔서 헤이든 오스인에게 데미지를 주고 상대방의 카드 3장을 보고 한 장을 버리는 그런, 아까부터 이제 제이크님이 좀 좋아하시던 니플령을 일단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2장은 다시 덱으로 되돌리겠죠. 자, 은신처 유물을 깔아놨고요. 이렇게 되면 버로우래요. 그쵸. 빌려갑니다는 딱히 상대방이 유물을 깔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엠버 하나만 수확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그다음에 패로 한 장을, 그리고 포획한 엠버는 빌럼에게 일단은 세팅을 해줬습니다. 하고 괜찮은 거래로 인해서 생명체 하나를 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어떤 생명체가 되돌아갔습니까? 어둠의 여왕 글로리아나를 일단 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4개의 언테임드, 마침 무리 부르기도 있기 때문에 버려진 니플 여왕까지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니플 여왕을 제외하면 니플 유인원들이 빠져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 부르기를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좋을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디스도 지금 보너스 기호가 4개의 엠버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디스를 사용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죠, 차라리 지금 니플 유인원이 필드에 깔려 있네요. 그러면은 니플 유인원을 가지고 데미지를 좀 입혀서 필드 정리도 하고 무리 부르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오면 지금 필드 강화도 되고 조금 좋은 상황을, 상대방 필드도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하고 좀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환영의 매로 요 스타 온라인 사이에 배치를 해주면 수확을 2개를 또 할 수가 있고요. 해서 좋은 상황을 일단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쵸, 일단 환영의 매를 내서 수확을 하는데 이용을 해주고요. 니플 유인원은 공격을 해주겠죠. 뭐 엠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는 딱히 없으니까 좀 걸리적거리는 베리논을 먼저 제거를 하지 않을까. 그쵸, 베리논을 한 마리로 일단 제거를 하고요. 니플 유인원으로 다시 한번 누구를 제거했습니까? 정보의 현신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플 유인원을 다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무리 부르기를 사용을 해서 니플 유인원과 니플 여왕을 전부 데려왔습니다. 다 필드에 깔아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그쵸, 이제 요 보너스 기호가 붙어있는 니플 유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너스 기호를 이용해서 도련변이 소매치기에게 데미지를 줬어요. 그리고 니플 여왕과 니플 유인원, 그리고 어둠의 여왕 글로리아나와 악령화된 야수가 전부 필드에 깔리면서 탄탄한 필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언테임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해 놨습니다. 엠버도 엄청나게 먹어줬고요. 수확을 하면서 2장 일단 이번 턴에 지금 별로 잡혀있지 않은 로고스를 좀 선택을 해줬습니다. 다음 턴에 수확을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뒷조사를 이용을 해서 언테임드가 수확을 하지 못하게끔 좀 만들어 놨고요. 빌런과 하이드의 콤보를 이용을 해서 드로우도 하고 보관을 좀 하기도 했는데 드로우로 이득을 당장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 영역에는 생텀이 잡혀있게 되면서 이번 턴에 생텀 카드가 좀 들어와 주면 도움이 되겠죠. 장군 살바도르를
일단 버려줬습니다. 이 진공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살바도르를 좀 버려준 모습이고요. 열쇠가 하나 만들어졌죠. 2대 1의 상황입니다. 자, 2대1의 상황이고 언테임드가 이번 턴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죠. 수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디스 턴을 한 템포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빌럼하고 하이든을 다 죽이는 게 좋기 때문에 탐사용 로버를 이용을 해서 견제니까 빌럼을 일단 좀 끊어주고 나머지들을 이용을 해서 좀 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언테임드를 사용을 하네요. 필드 정리합니까 그냥? 지금 수확은 못해요. 그쵸 이제 견제 효과가 달려있는 악령화된 야수를 이용을 해서 하이드를 먼저 잡아주고요. 빌럼이 2체력이기 때문에 뭐 니플 여왕 정도 아니면 뭐 환영의 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죽일 수도 있겠죠. 네, 환영의 매를 이용해서 안 죽죠. 야수 생명체가 안 죽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안 죽었어요. 환영의 매가 2 데미지로 반격은 받았지만 죽지는 않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턴 종료가 됐습니다. 뭐 수학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종료를 했는데 맞는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필드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뭐 불리하다, 뭐 엄청나게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볼 부분은 아니고 조금 아까워서 저게 맞았을까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필드는 굳건합니다. 이번 턴에 뒷조사가 또 나올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한 장밖에 없다라는 걸 상대도 알고 있고 버림 더미에서 패순환이 당장 많이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턴에 6개 수확이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특별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말이죠. 어둠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돌연변이 특성이 없는 생명체에게 2 데미지를 입혀줄 수가 있는데 돌연변이가 없는 생명체 니플 유인원은 이미 니플 여왕 때문에 시너지를 좀 받은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정리가 될 만한 건 환영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의 소용돌이보다는 지금 로고스를 선택을 해서 빌런과 하이드 그리고 티탄 기술자 도터까지 설치를 준비를 시켜도 플레이를 시켜준 상황입니다. 전자동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어깨 뒤에 숨은 자를 제출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패순환이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좀 언테임드를 돌리는 게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은 지금 엠버가 2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도 빨리 7개까지 아니,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다 살려두긴 좀 그래요. 빌런과 하이드를 살려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터, 핸드 제한을 좀 늘려주는 도터를 좀 잡아줬고요. 그리고 악령화된 야수로 나머지는 이제 다 수확을 합니다. 악령화된 야수로 하이드까지 잡아서 보관 드로우 시너지를 약간 막아놓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6개의 엠버를 좀 모아서 체크를 외쳐둔 상황이죠. 자 다음 턴은 드라이브님께 다시 넘어갔고요. 생텀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필드에 깔려있는 생텀은 따로 없고 불태우는 눈빛이 있어요. 돌연변이 생명체를 모두 기절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필드에 깔려있는 2마리의 돌연변이들에게 스턴을 좀 걸어줄 수가 있고요. 일단 부관 가버너리 필드에 깔렸고 찬란한 진실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지금 전선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전부 이제 기절을 시켜줬죠. 여기에다가 불태우는 기절을 이용해서 그쵸 어둠의 여왕 글로리아나까지 기절이 됐으면 이렇게 되면은 언테임드를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전부 스턴 풀기 바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티탄 기술자가 나와서 7개로 지금 체인 키코스를 좀 늘려놨기 때문에 두 번째 키를 포지하는 것은 충분히 견제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타를 이용해서 니플 여왕이 이제 죽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핸드에는 섀도우가 5장 잡힌 상태에서 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엠버도 차곡차곡 모아주고 있고요. 자 이번 턴에 제이크 선수는 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디스를 가지고 엠버를 일단 확실하게 그 두 번째 키를 체크하는 데까지는 벌려줄 수가 있습니다. 신더 내줬고요. 그 다음에 미주얼 고주얼 내주겠고요. 그리고 고통의 미늘 갑옷을 상대방에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해놓겠습니다.
디스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면 부강 가버너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턴에는 핸드에 5장 잡혀있던 섀도우를 일단은 드라이브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은신처를 이용을 해서 하나를 보관을 했습니다. 가버너를 보관을 한 거죠. 이러면은 고통의 민을 갑옷에 효과를 받지 않고 그냥 떼버린 상황이 되고요. 어깨 뒤에 숨은 자를 아카이브 영역에서 가져와서 플레이를 시켜줬고, 예술은 파괴다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보너스 기호와 함께 상대방의 덱견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니플 유인을 버려줬네요. 보너스 기호까지 달려있던 귀찮은 친구였는데, 저건 버려준 게 아니고 잡은 거군요. 외계 훈련을 버려줬습니다. 이걸로 이제 포획으로 내 엠버 타이밍이 흔들려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외계 훈련을 좀 버려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회주의자와 남아있는 카드들을 이용을 해서 엠버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을 올리겠습니다. 네, 괜찮은 거래를 이용을 해서 미주알 고주알을 상대 핸드로 올려줬고요. 덕분에 엠버도 하나 올라갔는데 이 타이밍에 지금 8개인 상대의 엠버를 견제해주지 못하면 이번에 끝나게 되겠죠. 일단 제이크 선수는 9개의 엠버를 이용을 해서 7개 비용을 소모한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 턴에 선택할 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획이든 탈취든 상대방의 엠버를 6개까지 낮춰줘야 됩니다. 낮출 수 있을 게 있는지 좀 보실게요. 옵저비 맥스가 붙어주면 신더에 붙여주면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이 파괴가 된다면 어둠의 하수인 들끓는 아수라장을 이용해서 생명체 모두에게 5피해를 입힌다. 각 세력마다 해당 세력에 속한 생명체에게 하나에게 5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엠버 타이밍을 흔들 수가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을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둠의 하수인은 일단은 깔렸어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이 죽어도 내 차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엠버는 하나밖에 뺏을 수가 잃게 할 수가 없죠. 신더로 수확을 하면 미주알 고주알을 파괴를 할 수가 있긴 하고요. 그리고 5데미지를 어디에 입혀서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을지. 네, 미주알 고주알을 잡아서 7개까지 엠버를 낮춰놨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들끓는 아수라장으로 엠버 코스트는 조정을 못합니다. 티탄 기술자를 잡아봐야 도움이 안되고요. 엠버를 하나 탈취를 하거나 포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포획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봤죠? 엠버가 하나 돌아왔어요. 악령화된 야수를 죽여서 탈취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를 놓치고 있었네요. 정말 어렵다, 키퍼지. 그죠? 지금 디스만 생각을 하느라 악령화된 야수가 탈취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견제죠. 지금 엄청나게 박빙의 상황이에요. 체인 둘 다 코스트는 티탄 기술자 때문에 7개고 둘 다 엠버가 6개 있습니다. 이번 턴에도 당연히 보너스 기호든 뭐든 해서 엠버를 7개 이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없나요? 지금 딱히 보너스 기호가 안 보이는데 부강 가버널이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열정적인 영웅이 캡처 기호가 있기 때문에 빌럼에게 달아주고 강신도의 사명으로 이 친구 신드한테 굉장히 피했어요. 빌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열정적인 영웅이 왼쪽에 붙어주면서 포획을 하나 할 텐데
지제라트 광신도를 맨 왼쪽으로. 지제라트 광신도가 나와줬고요. 뭐 이거는 뭐 한번 싸워주는 것 정도죠. 전투를 해서 신더를 잡고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빌럼으로 수확을 하면서 한 장을 보관하겠습니다. 자, 빌럼 수확을 해서 드로우가 보관이 됩니다. 카드 한 장을 보관을 하고 그렇죠. 수확을 해서 카드 한 장을 보관을 합니다. 네, 아카이브가 됐고요. 자, 이러면 엠버가 7개까지 확보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면은 엠버를 다시 한번 견제해 줄 수 있는 게 있냐? 있죠. 옵저비맥스가. 근데 옵저비맥스를 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 상태로 지금 스타 얼라이언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저비맥스를 붙인다고 해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포획할 만한 친구가 있나요? 얘는 기절되어 있죠. 데미지를 입힌다? 그래서 티탄 기술자랑 어깨 뒤에 숨은 자를 잡는다? 그러면 내 엠버가 늘어나는 거지 상대방의 엠버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엄청난 명경기들을 또 펼쳐주셨어요. 전 경기가 다 엄청 재밌는데요. 보는 저만 재밌고 두 분은 좀 심장이 쫄리셨을까요? 아유, 쫄깃쫄깃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속도감도 넘쳤고 세 경기가 됐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네, 엄청 속도감 있게 되게 경기들이 재밌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제이크리님께는 좀 아쉽지만 아쉽게도 그리고 드라이브님은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8강에 진출을 하셨고 뭐 소감 한 말씀씩 하실 게 있으실까요? 좀 아쉬웠던 장면이나 어떤 점 때문에 좀 좋게 풀렸다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 상대분이 덱도 훌륭했고 플레이도 깔끔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패가 첫 판에 이 두 번째 판부터 너무 잘 풀려가지고 원래 갖고 왔던 71점 덱이 풀려야지만 좀 괜찮은 덱이었는데 네. 너무 한하우스로 몰려서 잘 붙어주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카드가 좀 잘 잡혀서 몇 턴 할 만한 게 확실하게 좀 잡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제이크리님은 네. 저도 재밌었고 그냥 그 두 번째 세 번째 썼던 덱이 좀 패가 잘 안 풀려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썼던 거였나요? 속죄의 파장 있던 게? 그게 엄청 시너지를 잘 내가지고 되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약간 결과가 아쉬워요. 그 상대 막 굉장히 쫄깃하게 갖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도 그 악령화된 야수 파괴해서 한 템포 완전 탈취해가지고 뺏었잖아요. 네, 그 각을 제가 악령화된 야수를 못 보고 있었어가지고 그 각을 놓쳐서 이게 어떻게 되지 이랬는데 그거 보고 아주 박수를 쳤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경기 박빙의 경기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추석 당일이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8강 경기 관련해서 이제 또 연락 따로 드리겠고요. 남은 경기들 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세요. 네. 자, 이렇게 돼서 16강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8강 진출자들이 선별이 됐습니다. 경기 재밌게 지켜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경기였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이 키포지 크루시블 내지는 뭐 다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좀 경기가 좀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훨씬 더 알차고 인기 많은 그런 장면들이 경기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좀 서로 좀 키포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로 보는 거지 외부 인원들이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재밌게 좀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강 경기들이 전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그래도 저도 하루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금요일부터든 뭐 주말이든 계속해서 8강이랑 그 이후 경기들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느라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경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제공이 되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가 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카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